네, 반갑습니다. 2023년 고2 6월 모의고사 37번부터 39번까지 풀이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오른쪽에 넘버링 하면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요약 마찬가지, 넘버링 하며 요약하며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 본인이 문제를 푼 후에 직접 찾아서 기입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다 풀고 나서 지금 이제 구조화까지 한 후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37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자, species, 종인데요. 어떤 종이냐면 발견되는 종이에요. 오직 한 가지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종들은 여기 띄어쓰기가 좀 안 됐습니다. are called, 불립니다. endemic species, 토착종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extinction, 멸종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vulnerable 하면 취약한 이란 뜻이고요. 멸종에 있어서 특히나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한 영역에서만 발견되는 종은 토착종이라고 불리는데 그 토착종은 한 지역에만 이렇게 죄다 이제 다 몰려 있으니까 멸종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얘네한테 이 토착종한테 엄청 위험한 병이 퍼졌다면 한 번에 싸그리 다 죽어서 멸종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휘 문제로 이런 거 vulnerable 나오기 좋으니까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이 어디냐? 지금 B로 가주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산다, 그것들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they를 받아주는 게 그럼 뭐겠어요? 그쵸? 토착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표시를 조금 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걸 해석할 때 지금 직접 넣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편하겠죠? 지금 그 토착종들은 살아요. 어디에 사냐면 1번 섬에 살고 2번 in other unique small areas, 또 다른 특이한 어떠한 작은 영역에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어떤 영역이냐면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tropical rainforest 하면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숲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열대우림이라고 부릅니다. 열대우림에 산대요. 근데 이 열대우림은 또 어떤 곳이냐면 where the most species are highly specialized. 대부분의 종들이 특히나 특화되어 있는 열대우림 숲인 또 다른 뭐 특이한 어떠한 작은 지역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가 봐요. 지금 토착종이라는 게 어떠한 섬에 살거나 아니면 굉장히 특화된 종들이 살기에 특화된 열대우림 숲에 조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한 가지 예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토착종에 대한 예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는 brilliantly colored golden toad, 그러니까 반짝이는 색의 금색 두꺼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꺼비가 어떤 두꺼비냐면 한때 발견되었던 두꺼비래요. 어디에서? 지금 어떤 작은 영역에서 뭐의 작은 영역? lush rainforest, 그러니까 무성한 열대우림 숲의 작은 영역에서만 한때 발견되었던 이제 황금 두꺼비라고 합니다. 지역은 어디냐면 코스타리카의 산악지대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열대우림 숲에 살았던 토착종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토착종 중에서도 지금 이제 두꺼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는요. 코스타리카의 산악 지역에 있는 굉장히 숲이 무성한 열대우림의 어떤 작은 지역에서만 한때 발견되었던 반짝이는 색의 황금 두꺼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냐? 지금 A 보시면 그러나 더 따뜻한 공기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갑자기 그냥 여기에서 이 황금 두꺼비라는 게 존재한다라 했는데 갑자기 공기 내용이 나오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C로 먼저 가야 합니다.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의 전치사였습니다. 자, 그럼 뭐에도 불구하냐면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well protected Montegrove Cloud Forest Reserve, 뭐 지금 이런 프로젝트가 이런 보호 구역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보호된 이러한 Forest Reserve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금 그 나라가 어딘지 지금 당연히 B에서 언급해주고 있죠. 코스타리카를 말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의 굉장히 잘 보호된 이곳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도까지 The golden toad, 그러니까 황금 두꺼비는요, had apparently become exist, 굉장히 외관상으로 봤을 때 멸종되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살았는데 얘네가 심지어 굉장히 잘 보호된 구역에서도 살았는데 갑자기 딱 봤을 때 얘네 멸종했네? 이런 식으로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얘가 외관상으로 멸종한 것 같다니까 왜 멸종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얘네가 왜 멸종을 했냐면 much of the moisture, 대부분의 습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습기인데 어떤 습기냐면 그것의 열대우림 habitat, 서식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곳의 열대우림 서식지를 지탱했었던 많은 습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형태로, 어떤 형태냐면 그 수분을 실은 구름의 형태로. 근데 어떤 구름이냐면 부는 구름이래요. 어디서부터냐면 카리브해에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멸종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겠죠. 그것은 카리브해에서부터 불어오는 수분을 실은 구름의 형태로 있어서 그곳의 열대우림 서식지를 지탱했던 대부분의 습기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곳의 열대우림 서식지를 지탱했던 습기의 많은 부분은 그 카리브해에서부터 불어오는 수분을 실은 구름의 형태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가 봐요. 지금 열대우림 숲이니까 아무래도 좀 습해야겠죠. 그러면 그 습할 수 있었던 게 카리브에서부터 불어오는 습기가 많은 바람 덕분에 그곳이 이제 지속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더 따뜻한 공기, 이제 공기가 아무래도 따뜻하면 수분이 좀 덜해지겠죠. 더 따뜻한 공기인데 지금 from global climate change,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부터 온 더 따뜻한 공기는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구름들이 to rise, 상승하도록 야기했고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 빼앗았습니다. The forest of moisture, 그 숲에 있는 수분을 빼앗았고, 그래서 the habitat 서식지인데요. 그 황금두꺼비와 많은 종들을 위한 서식지가 dried up,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타임라인대로 쭉쭉 가는 거죠. 원래는 지금 그 열대우림 숲에서는 카리브에서 불어오는 수분이 많은 구름들이 이렇게 막 있었는데, 근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지구 전 세계의 온도가 올라가자 지금 구름이 상승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수분이 숲에서부터 빼앗겨지게 됐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숲에서 살았던 어떠한 종들이 지금 씨가 말라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The golden toad, 그러니까 황금 두꺼비는요, appears to be one of the first victim, 그러니까 첫 번째 희생양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기후변화에 주로 지금 그 지구온난화로 야기된 기후변화의 첫 번째 희생양 중 하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금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고요. 뭐 문법만 간단하게 본다면 일단 종들은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토착종으로 불리는 대상이기 때문에 are called 수동태로 나오고 있고요. was, 이거는 중학생 때부터 한 겁니다.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I로 나오고 있죠. 다음 우리가 where,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where는 선행사가 앞에 있고 지금 뒤에 most species are highly specialized, 특히나 특화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한 절이 나오니까 관계부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두꺼비도 찾는 게 아니라 찾아지는 거여서 지금 과거 분사로서 found 오고 있고요. 그리고 despite는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품사가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항상 명사 혹은 동명사의 형태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문장에 rather, 오히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전 문장에 우리가 뭔가를 하지 말아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거랑 어쨌든 뭔가를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상황이 지금 일단 적어도 전 내용에 우리가 뭐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한다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또 처음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근본적인 nature이요, 여러분. 이제 자연만 알고 있지 말고 본질, 특성, 속성이라는 뜻도 있죠. 근본적인 본질이에요. 어떠한 실험 방법의 근본적인 본질은 조작과 통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학 실험을 할 때도 지금 엄청난 조작과 어떤 통제를 많이 하고 그 딱 정제된 상황에서 뭔가 하나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조작된 상황에서 실험을 하게 되죠. 과학자들은 조종합니다. 지금 a variable of interest, 그러니까 관심 변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과학자들은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러한 변인들을 지금 조종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봅니다. If there's a difference,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확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과학자들은 뭔가 통제하려고 시도해요. 잠재적인 효과 of all other variables, 모든 다른 변인들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효과를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마찬가지죠. 지금 과학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알아내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어떠한 잠재적인 변인들을 지금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성입니다. 뭐의 중요성이냐면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이요. 뭘 하는 데 있어서냐면 뭔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식별하는 데 있어서 뭘 식별하냐면 지금 underlying 하면은 자 근원적인 이란 뜻이고요. 근원적인, 근원적인 어떤 사건의 원인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그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요, cannot be overstated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state가 여러분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그리고 얘가 강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강조하다가 아니라 state는 말하다의 뜻인데 over이 붙으면서, over 하면 우리 보통 뭐 overaction 한다 하면 행동을 투머치하게 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overstate 하면은 이제 강조하다라는 뉘앙스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cannot over이 되면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의 표현이기 때문에 cannot be overstated 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 그대로 그 상황이 통제된 것이 바로 실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정리해 보자면 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지금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상황을 만들고 안 만들고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답이랑 가까운 곳은 나오지 않았죠. 현실이 통제되지 않은 세상에서 변인들은 종종 correlated 하면은 상관관계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correlate 자체가 뭐뭐와 이제 상관관계를 맺게 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일단 correlated 자체를 지금 그냥 뭐 상관관계가 있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변인들은 종종 상관관계가 있게 됩니다. 지금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지금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보통 이제 변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니까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supplement 하면 이제 보충제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은요, may have, 가질지도 몰라요. 서로 다른 먹는 것과 어떠한 운동 습관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누구랑? Who don't have vitamins, 그러니까 비타민을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떠한 다른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마다 운동 습관, 식습관 다르죠. 그 결과 만약에 우리가 연구하길 원한다면 어떠한 효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인데 뭐의 효과냐면 비타민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래요. 만약 우리가 비타민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merely 하면 이제 그저, 단지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저 can observe, 관찰할 수 없습니다. 현실 세상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현실 세상을 지금 현실 세계만 관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any of these factors, 이런 요소들 중 어떤 것도,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식단이나 아니면 운동과 같이 이러한 요소들 중 어떤 것도 지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마다 운동 습관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른데 뭐 예를 들어 A는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식습관도 엄청 건강한 플러스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B는 이제 맨날 운동도 안 하고 지금 맨날 배달만 시켜 먹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이제 비타민 을 가지고 이 비타민이 누가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려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비타민이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변인들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서 그 결과 만약 우리가 지금 비타민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지금 연구를 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저 현실 세계에서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관찰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들 중 어떤 것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인을 이제 제거하지 않고 연구를 하면 우리는 인과관계를 제대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이 4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Rather, 오히려 우리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 세상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알아내려면 이런 식으로는 우리는 그 인과관계를 현실 세계에선 알아낼 수 없으니 인과관계를 알아내고 싶다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그걸 알아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그저 과학의 실험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있는 그것도 뭔지 구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뭔가 변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어떠한 가공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인공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과학 실험이 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공적으로 실험을 만들어내는 것은 try to separate the naturally occurring relationship in the world.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계를 분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함으로써냐면 뭔가를 조작함으로써 하나의 특정한 변인을 한 번에 근데 또 뭐 하면서냐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것들은요 지금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은 일정한 상태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한 번에 하나의 특정한 변인만 조작함으로써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애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인과관계를 알아내려면 우리는 굉장히 통제되고 조작된 상황에서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문법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사실 크게 문법도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일단 여기 있는 if는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나타내는 if,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attempt, 투부정사 취하니까 to control의 형태로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분사구문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분사구문에서는 원래 접속사를 생략시키지만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땐 생략하지 않는 상태로도 쓴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지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39번입니다. 잘 보시면요. 지금 제시 문장에 these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러한 건강에 좋고 영양가 없는 화합물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식물에 있는 건강에 좋고 영양가 없는 화합물들이 뭘 하는지 일단 전 문장에 언급이 있어야겠죠. 문장을 글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왜 사람들인데요. Mediterranean,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지중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have a lower incidence of disease, 더 낮은 질병 발생률을 보일까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사람들 오래 살고 안 아픈가 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겠죠. 왜 장수할까? 왜 아프지 않을까? 먹는 것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의 식단은 가득 차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 생선, 그리고 야채, 통곡물, 그리고 견과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Individuals, 개인들, in these cultures, 이러한 문화에 사는 개인들이니까 지중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drink red wine, 그냥 말 그대로 레드 와인을 마시고, 그리고 use great amounts of olive oil, 아주 많은 양의 올리브 오일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음식 패턴이 건강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먹는 게 왜 건강한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또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겠죠. 저런 식으로 먹는 게 왜 건강하냐면 한 가지 이유는 that they are eating a palette of colors. 직역을 하면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먹고 있습니다. 색깔의 팔레트들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팔레트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그 팔레트에 여러 가지 색상이 쫙 보통 이렇게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a palette of color 자체를 그냥 다양한 색깔들이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다양한 색깔들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조금 잘 보실게요. 어법상으로도 조금 복잡한 게 있네요. 점점 더 많은 연구가 is surfacing, 표면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연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보여주는 우리에게 이점을, 뭐의 이점이냐면 수천 개, 지금은 thousands니까 수천 개가 되는 거겠죠. 수천 가지의 어떠한 다채로운 색깔의 생화학물질, 근데 그게 어떤 생화학물질이냐면 지금 음식 속에 존재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독직해는 되었고 문법을 먼저 좀 볼게요. 지금 바로 뒤에 동사가 있고요. 선행사가 어디에 있냐면 앞에 있는 research가 지금 선행사입니다. 얘가 선행사고요. 선행사가 있고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주어가 빠져서 여기에 있는 뜻은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형태가 왜 이렇게 되냐면 영어는 주어가 길면 조금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어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그 핵이 되는 단어인 research는 앞에 두고 그리고 지금 꾸며주는 부분은 뒤로 다 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서 존재하는 수천 가지 색의 생화학물질에 대한 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점점 더 많은 연구가 표면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 말이 뭐예요? 연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 연구가 어떤 연구냐면 지금 식품 속에 엄청 색깔이 다양하죠. 채소 속에 지금 엄청 색깔이 또 다양하죠. 식품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생화학물질에 거기 안에 들은 생화학물질의 이점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건강한 영양가 없는 화학물, 식물에 있는 화합물은요. 제공합니다. 색깔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식물에. 그리고 더합니다. 건강을. 지금 인간의 몸에 건강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건강에 보탬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전문장은요. 이점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점이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여기서 해주는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떤 이점을 지금 얘가 가지고 있냐면 지금 색채와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게 인간의 신체에 건강에 보탬이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나왔고요. 각각의 색은 연결시킵니다. 특정한 화합물과 어떠한 화합물이냐면 신체에 있어서의 특정한 기능에 도움을 주는 어떠한 특정한 화합물을 연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색이면 무슨 기능, 무슨 색이면 무슨 기능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나 봐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보라색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놓치고 있습니다. 산화방지제라는 걸 놓치고 있는데 산화방지제가 뭐냐면 지금 콤마 찍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이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지금 이게 생략이 되었다라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화방지제는 지금 뇌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혼합물이다, 화합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아니면 지금 얘를 그냥 which are이 생략이 된 걸 빼고 지금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앞에 있는 산화방지제를 꾸며주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 당신이 보라색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러니까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혼합물인 이 산화방지제를 아마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연관성이 있죠. 지금 음식의 색깔과 그것의 기능이.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 당신이 녹색의 음식을 피한다면 당신은 아마 지금 엽록소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엽록소가 뭐냐면요. 식물 산화 방지제래요. That guards your cells from damage. 당신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식물 산화 방지제인 엽록소가 부족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 여기선 어려운 문법은 없었는데 이 문장 구조만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격 관계 대명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행사 앞에 있고 동사 나오는 주격 관계 대명사. 여기 있는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었고 뒤에 완전 하기 때문에 접속사 that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영상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